그 다음 중간에 끊기면 그냥 이제 영상을 쭉 여기 칠판을 해야 되겠다. 오늘 수업하고 조금 남을 거야, 조금. 그러면은 다음 주 수요일에 마무리 하시고요. 오케이? 시간 좀 남을 거거든요. 시간 조금 남으면 무조건 한 번 정도 이렇게 전범위 쭉 한번 훑어보는 걸로 하고 기억 안 날 만한 거.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수업 때는 뭘 갖고 와야 될까? 수특? 수특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특을 일단은 여기 반은 전체 다 하진 않을게. 레벨 1 빼자. 예제, 유제는 일단 근데 솔직히 이번에 수특도 만만치 않던데. 만만치 않을지도 몰라. 네. 그래요? 아 다 진짜 해줘? 제가 알아요. 다 진짜 해줘? 제가 풀어봤어요. 다 해주냐고. 다까진 아니고 질문 진짜 쉽다 싶은 거 빼고는. 그러면 내가 애초에 매 수업마다 몇 페이지까지 할 거라고 정해줄 테니까 네. 거기까지 풀어보세요. 오케이? 풀어오기로 숙제. 그리고 수업 때는 바로 질문 받은 거 푸는 걸로 할게.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해서 수특 좀 빠르게 끝내고요. 목표는 이래요. 다음 주 중으로 하면 3월 첫째 주에 이제 수특을 나가는 거잖아. 네. 맞아? 그러면 3월에 전체 한 8번, 10번, 몇 번 수업 있지? 잠깐만. 3월 4일까지는 마필 나가고요. 3월 7일부터 이제 수특을 나갈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7번 정도? 한 3월 동안 7번 내지 8번 정도 수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약 한 4, 5회 정도 로스톡을 끝낼 거니까 한 번에 풀 양이 조금 많아요. 오케이? 빠르게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고쟁이 필요한 얘기 간단하게 좀 보고 니네가 원할 것 같아서 해주는 건데 4월 한 중순 이후부터는 모의고사 수업하자 그냥 고쟁이 또 끝내버리고 빨리 무슨 말인지 알아? 그냥 모고 박아버리자 바로. 어때? 쌤 감당하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선생님은 감당하실 수 있게. 니네가 감당해야지. 니네는 고쟁이를 많이 풀어야 돼. 그냥 무조건 공부량을 좀 늘려서요. 모의고사까지도 좀 잡아다가 내가 그냥 삼각함수 삼도급 기억나? 삼각함수 도형의 극한? 네. 네. 그런 거 또 한번 쭉 수업해보고 그다음 또 뭐 있을까 재밌는 거 몰라. 합성함수 미분법 뭐 이런 거 있잖아. 해서 그런 식으로 테마 잡아서 한 4번 정도 수업 쭉 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 한 2주 남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주고 풀고 질문 받고 이 정도로 처리할게. 오케이? 자, 넓이 얘기. 개념은 알고 있다고 치고 바로 문제풀로 들어갈게요. 페이지 481페이지 한번 봅시다. 네, 이번에 곡선이 만드는 넓이를 찾아라. 곡선이 만드는 넓이를 찾아라. 일단 이런 곡선을 그러면 네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당연히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여기 있는 함수 무슨 함수야? 유리함수. 유리함수야. 유리함수 점근선 x 방향으로 얼마예요? 마이너스 1. x -1. y로 얼마예요? 마이너스 1. y도 -1. 이렇게 돼 있을 때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어차피 내가 볼 구간은 0부터 2까지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여기 y축이 어딘가 있고 x축이 있을 건데 x축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맞아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0부터 2니까 도대체 어느 순간 0이 뒤집히는지가 좀 궁금할 만 하겠네요. 맞아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그러니까 x 플러스 1분의 2 빼기 1이라는 게 0이 되는 지점이 궁금해 이 말이죠. 넘기고 정리하시면 너가 얼마? 1이 되는 지점이 궁금해. 다시 넘기고 정리하시면 2라는 친구가 x 플러스 1이 되는 게 궁금해. 결론적으로 x가 얼마? 1. x가 1일 때 된다더라 라는 걸 알겠죠? 그럼 요 순간이 1이에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그럼 적분 어떻게 하면 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그냥 너를 적분하면 돼.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돼? 1부터 2까지 누구를? 부호를 바꾼 너를 적분하면 돼. 맞아요? 각각을 적분하는 것 자체는 뭐 할 수 있겠죠? 혹시 모르서 한번 물어볼게. 에스터씨 이거 적분 뭘로 할 거야? 얘 적분하면 뭐 돼야 돼? ln 돼야 돼. 2배의 ln의 절대값 x 플러스 1 거기에 빼기 x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적분하고 집어넣고 계산하면 답은 나온다 이 정도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에서 이제 뭐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넘어가서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간단하게 한번 좀 볼 건데 일단은 이 친구를 또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x분의 1은요 y축 하나 있고요 그 다음 x축 하나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니까 2, 4분면과 1, 4, 4분면을 지나가고 있겠죠. 네. 그런 상태에서 y가 1과 2라고 정해져 있네요. 그럼 y가 1이라는 건 여기쯤 있겠죠. y가 2라는 건 여기쯤 있겠죠. 그럼 너가 둘러싸고 있는 도형의 넓이는 이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겠네? 그렇죠? 그럼 저기 넓이 어떻게 구할래? 저의 넓이요? 띠용. 저 어떻게 구하냐? 그 Z축. Z축? 아니 그러니까 응. X, Y를 바꿔요. 아, x를 바꿔 역함수 개념을 좀 찾아봐요. 역함수가 아닌데. 아 역함수 맞아요. 역함수 뉘앙스로? 네. 한번 봐볼까? 진짜인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친구 조건 어떻게 하겠대? 어두운 부분과 같겠대. 그래서 그냥 추천은 이래요. y에 대한 조건을 써버려. 대신에 함수를 뭐라 써야 돼? 역함수로 써야 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아? y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적분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게 볼 필요가 없는 게 앞으로요. 우리는 역함수 이런 거 너무 쉬운 거야. 합성함수 이런 거 너무 쉬운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아니 그 문자만 하나 바꾼 거라니까 그거. 나 지금 보니까 얘가 함수가 아니라 갑자기 눈에 뭘로 보이는 줄 알아? x랑 y의 관계식이 이렇게 보인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그러니까 x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y분의 1이야 이렇게 봐도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럼 내가 얘를 y축에 대한 적분을 쓸 거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적분할 거야. 적분할 함수는 뭐냐면 마이너스 y분의 1이야. 적분할 문자는 뭐예요? d, y야 이렇게 적분하겠다는 거야. 그럼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적분 계산하시면 그렇게 하면 뭐 1이 나오는구나 정도 하고 끝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봅시다. 쌤, 네. 그 저거 바꿔도 저거 X로 하든 간에 Y로 하든 간에 똑같지 않아요?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가져다가 네가 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바꾸는 게 항상 연습이 돼야 돼. 왜냐면 지금 함수는 깔끔하게 자리가 바뀌어도 그게 그것처럼 보이잖아. 네. 근데 이런 함수는 그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y에 대한 함수가 표현이 잘 돼야 돼. 근데 이 친구 간단하게 그냥 그려보고 생각을 합시다. ln x 플러스 1에서 빼기 1이야. 그럼 이게 어떻게 생겨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어쩌자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점근선을 이렇게 갖고 실제로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주겠죠? 네. 맞아요? 여기 마이너스 1을 딱 지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함수였겠지? 맞아?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 친구랑 y축과 y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이를 찾아달래요. y축 여기, y는 1 여기. 그러니까 이런 도형의 이 넓이를 찾아오라는 거겠죠? 맞아요? 그럼 나는 너의 교점 스타트가 얼마인지 알아요? x가 0일 때니까 집어넣으면 실제로 마이너스 1이었겠죠? 근데 내가 얘를 찾을 거면 그냥 어떻게 찾는 게 편하냐? 인테그랄 하고 적분 범위를 마일부터 어디까지? y 값이 1까지니까 1까지 적분을 하고 싶어요. 오케이? 근데 적분할 함수가 y를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정리를 좀 하자. 너는 y 플러스 1이라는 게 ln x 플러스 1일 거고요. 여기 있는 1을 갖다 넘기면 x 플러스 1 되고 이 친구는 2의 x 플러스 1이 되겠죠? 이 바본가? y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x라는 친구는 뭐가 됩니까? 2의 y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나오지? 네. 그래서 여기 적분할 대상이 2의 y 플러스 1 빼기 1 그 다음 dy야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함수만 제대로 써주시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함수만 제대로 쓰시면. 물론 본인이 이런 적분이 죽어도 싫어. 뭐라고? 죽어도 싫어. 그러면 어떤 적분 해도 돼?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거든? 내가 여기 있는 선이 y는 마이너스 1이잖아. 맞아요? 그리고 이때가 언제인지를 찾아보면 언제예요? 얘가 1이 되는 지점은 결국에 ln x 플러스 1이 뭐가 될 때야? 2가 될 때야. 그럼 이 친구는 x라는 친구는 2의 제곱에 빼기 1일 때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숫자가 2의 제곱 빼기 1인 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도 돼? 너는 사각형이야. 넓이가 얼마짜리? 2 곱하기 2의 제곱 빼기 1짜리인 사각형이고 거기서 적분하면 되죠. 뭘 적분해? 이런 lnx에서 빼기 얼마? 마이너스 1을 해서
요 넓이를 자꾸 빼셔도 상관은 없겠죠. 이해하세요? 근데 웬만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우리는 y축을 기준으로 세로선으로 쌓아가는 적분도 익숙해져야 된다. 요게 익숙해야 대학교 가셔서 미분 적분학 첫 번째 거 하실 때 강의에 3, 4주차에 저런 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아? 저런 것들이 잘 될 거다. 가서 보면은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막 짜증이 나.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두 곡선 사이의 넓이 결국 핵심은 뭐였어요? 어느 순간 교점이 나오냐 이거죠. 어느 순간 교점이 나오냐. 자, 요런 친구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첫 번째 y는 2x랑 두 번째 y는 2의 마이너스 x예요. 그러니까 지수함수인데 서로 대칭인 이런 함수 꼴이었겠죠? 맞아요? 이렇게 생겨있는 친구인데 마일부터 1까지야. 대충 벌써 감이 옵니다. 요렇게 끊어서 있는 요 넓이랑 이렇게 끊어서 있는 죄송합니다. 뭐 밥 먹을 시간 됐대? 똥 치워달래요. 아이고 밖에가지고. 근데 나도 봐. 소리를 못 봐요? 네. 화장실은 갑자기 왜? 아 진짜 예측이 안 된다. 이 구조가 불확실해.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될 거고 저 넓이는 어떻게 찾으면 돼? 하나 구하고 나서 2배 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내가 이 친구 넓이를 찾고 싶으면 적분을 하면 돼요. 어떻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할 거야. 누가 커? 2x가 커. 빼자. 요거를 2의 마이너스 x를. 이해하십니까? 맞아요? 네. 그럼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넓이 하나 나오고 그거에 몇 배? 2배 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적분은 당연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얘네들 뭐 어려운 척 해봤자 실제로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분 변수가 y야. y는 자신이 없는데 이 생각을 해보는 거 잘 봐야 돼. 앞으로는요 유형이 시험 문제에 써져 있지 않을 거잖아. 문제를 풀기 전에 본인은 무슨 걱정을 하셔야 되냐면 x에 대한 적분을 할지 y에 대한 적분을 할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세종아, 네. 왜 이렇게 신났니? 혼자 그렇게 왜 웃고 있어요? 무섭게? 동물이 웃겨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ln 절대값 자리를 그리면 내려갔다가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맞아요? 너가 절대값 ln x야. 근데 이 친구랑 y는 얼마? 1인 친구. y는 1인 친구 어디 있어요? 요런 데 싹 들어있겠죠? 그럼 너네가 둘러싸는 넓이 이게 될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저 넓이를 찾고 싶은데 어떤 경우가 좀 생기냐? 잘 생각해봐. 얘는 비교적 쉬운 편이야. 잘 봐봐. 끊었어 만약에. 원래 저 넓이를 찾으려면 여기 있는 얼마? y는 1이라는 친구에서 빼야 되죠. 인테그랄 여지점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lnx가 1이 나오려면 lnx가 마이너스 1이 나올 때죠. 2분의 1. 그냥 이 친구가 2분의 1일 때야. 맞아요? 마찬가지로 얘는 얼마겠어요? 2일 때겠죠. 그리고 이 지점 얼마예요? 1일 때겠죠. 그럼 어떻게? 2분의 1분의 1을 적분을 해서 1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lnx를 해주고. 그치? 그 다음 너 진짜 알아듣고 있어?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요렇게 적분을 하면 되겠죠. 이거 뭔지 사는지 알지? 1에서 마이너스 lnx를 빼고 1에서 lnx를 빼면 계산이 되겠지. 근데 이건 귀찮아. 뭐가 귀찮아? 적분 구간을 나눠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앞으로 난이도가 높아지면 세종아 적분 구간을 얘는 노력하면 찾을 수 있죠. 못 찾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그럴 때는 그냥 어떻게 보는 게 편하냐면 너를 세로선에 대한 적분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런 걸 합친다고 생각을 해본 거야. 오케이? y에 대해서로 생각하면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그냥 생으로 적분하면 돼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함수, 여기 있는 요 함수 이름이 뭐가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자, lnx를 y라고 뒀을 때잖아. 그러니까 x로 따지면 2의 y제곱이겠죠. 맞아요? 요 파란색 함수의 이름을 뭐라고 볼 수 있다고? x는 2의 y제곱이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래서 너가 높으니까 2의 y제곱에서 빼야 되겠죠. 뭘 빼야 돼요? 마이너스 ln x가 y다 라고 치면 결국에 x라는 친구는 얼마? 2의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너에서 2의 마이너스 y제곱을 빼고 dy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 친구는 피적분 대상이 조금 더 복잡해진 대신에 적분 구간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요 아이디어는요 잊고 계시면 안 돼. 우리가 미적분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명색에 미적분을 배운 사람들이라고. 네가 적분을 해서 넓이를 찾고 싶은데 추잡스럽게 구간을 1개, 2개, 3개, 4개 쪼개서 하고 계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 난이도 높은 건 살짝 내려가서 살펴줘 볼까? 이런 친구들 이렇게 싹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어지럽단 말이야. 왜 어지러워요 원래? 우리가 적분할 줄 아는 수준이 만약에 다항함수 수투 수준이었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따로 해요. 그치?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또 따로 해야 돼. 그럼 첫 번째 적분은 어떻게 하면 돼? ln x 플러스 1을 0부터 2분의 1까지 적분하면 돼. 두 번째 적분은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끝나는 지점을 모르니까 두 녀석의 교점부터 찾아야 되겠죠. 두 녀석의 교점을 찾아서 너가 얼마인지 알았으면 2분의 1부터 얼마까지 ln x 플러스 1 빼기 ln 2x를 쓰고 그걸 적분해야 되겠지. 근데 너를 뭐에 대한 적분을 바꾸면? y에 대한 적분을 바꾸면 어떤 장점이 생겨요? 0부터 이 순간까지 너 빼기 너를 한 큐에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를 음함수 계열처럼 쳐다보는 게 익숙해져야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런 얘기였구나. 그러면 그거를 활용해보자 라고 했을 때 이런 도형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대요. 자, 다시 한번 보자. 곡선이 어떻게 생겼어? 내가 항상 보던 꼴로 생기진 않았어. 그치? 너 이 곡선 그릴 수 있어? 자신 있어? ln x요? ln x 플러스 ln y는 1이다라는 곡선을 그릴 수 있냐고. 저 곡선과 얘네 둘은 그릴 수 있지. 이걸 그릴 수 있어? 글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보통은 그릴 줄 아는 함수는 y는 이렇게 정리돼야지 그릴 줄 알잖아. 참 슬픈 일이죠. 맞아요? 물론 요 수식을 가져다가 정리를 좀 해봐도 되긴 할 텐데 요 친구 만약에 네가 이걸 y는으로 두겠다고 ln y는 1-ln x야. 그러니까 y라는 친구는 2의 1-ln x야. 근데 1은 결국에 ln 2 빼기 ln x니까 이 친구는 결국에 ln x분의 2야. 그럼 요거 사라지니까 이 친구 어떻게? x분의 2 y 이렇게 둬도 상관은 없어요. 맞아요? 쉽지는 않은 과정이겠지만 어쨌든 뭐 저런 과정일 텐데 이 친구도 이렇게 계산을 조금 해서 y를 일단 한번 둬봤어요. 본인들 요 계산 귀찮다고 해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두고 나서 저 친구 그래프 그려놓고 나면 대충 상황 파악이 되겠죠. 넓이 문제를 풀 때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크게 둘 중에 하나야. 문제가 쉽든가 진짜 큰일 났든가. 무슨 말인지 알지? 얘는 그런 게 없는 걸 보니까 내가 그리는 것부터가 기초적인 뭔가 임플란트인가 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갖다가 집어넣고 결국에 너를 적분해서 구하고 싶어. 뭐에서 구하고 싶다고? 적분해서 구하고 싶어. 여기에 핵심적인 아이디어 보여요? 저 넓이를 구할 거야. 내가 얘를 생적분하면 요 친구로부터 만들어지는 무슨각형?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너를 적분해서 만드는 이상한 녀석을 또 구해줘야 되죠. 맞죠? 그리고 나서 걔를 가지고 뭘 갖고 여기 있는 삼각형을 가져다 구해서 뭐 하시면 돼요? 빼시면 되겠죠? 오케이? 뭐 그 정도 상황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 본인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그리고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네요.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얘는 적분을 하기 위해 삼각형, 적분, 삼각형에서 넓이 몇 개 구해야 돼? 3개 구해야 돼. 직접적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넓이를 간접적으로 구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다. 뒤로 넘어가서 보면 이런 거 보입니까? 저 넓이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대로면 얘랑 얘를 뭐라고 두고? 같다고 두고
맞아? 두 녀석을 빼야 돼. 그렇지? 두 녀석을 빼갖고 여기가 크니까 그 넓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네가 적분하는 지점을 찾아야 되니까 같다고 두고 방정식 하나 풀어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훨씬 편하다는 거야. 이 두 함수를 가져다 빼서 넓이를 당연히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같다고 둬서 여기만 찾고 이 함수를 적분하면 이 전체 넓이가 나오죠. 맞아요? 거기서 무슨 각형 빼는 게 차라리 괜찮겠어? 삼각형 빼는 게 차라리 괜찮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적분은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조금 더 편한 방식의 적분을 할 수도 있겠다. 그냥 이 정도입니다. 오케이? 넘어가고 접선 사이에 있는 넓이. 이 친구 마찬가지인데 lnx가 있고요. 저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일단 이해를 합시다. 그럼 저기 색칠된 넓이를 내가 구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이 친구를 원래 쌩으로 적분을 하면 무슨 일이 생겨야 돼요? 여기까지 끊어서 적분을 할 거면 삼각형은 따로 구해놓고 그 다음 요 직선과 이 곡선을 빼서 다시 적분을 해갖고 넓이를 찾아야 되죠. 근데 그냥 함수가 몇 개 있어? 여기에 lnx 이런 친구 하나 있죠. 적분하면 어디 구할 수 있어요? 여기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 적분한 넓이를 빼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빼는 게 낫겠다. 만약에 본인이 좀 자신이 있어요. 무슨 자신? Y축으로 볼 자신이. 그럼 어떻게 보면 돼? 내가 이거 왜 큰 거에서 뺐어? 이거는 이 적분은 비교적 심플하잖아요. lnx만 적분 깔끔하게 하면 되니까. lnx 적분하면 뭐야? x lnx 마이너스 x. 플러스 c 그러고 끝나죠? 네. 그래. 그러니까 lnx 적분은 깔끔하단 말이야. 인정하시죠? 근데 얘를 애초에 세로선 쌓기로 보면 어때요? 힘들어요. 이거 안 힘들어요. 아니 그 구간이 쪼개져 안 쪼개져? 좀. 안 쪼개져요. 네. 가로선 적분을 말을 잘못했구나 내가. 네. 어쩔? 가로선 적분을 해버리면 0부터 1까지 땡으로 적분하면 돼. 맞아? 다만 이 함수들을 뭘로만 표현하면 돼? x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맞아요?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거짓말. 진짜요. 진짜? 네. 해봐. 자, 세종아. 네. 요거 x로 정리하면 어떻게 함수 돼야 돼? x는 2x 2y. 이와요. 자, 요거 x는 2x y. 2y 야, 이씨. 야, 누가 높아요? 2y. 아니 2y가 높죠. 저 이거 돌리면서. 이거 말한 거 맞지? 네. 이거 적분하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구나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넘어가서 넓이와 급수. 우리 지난 시간에 급수 배웠던 것들 안에 좀 다른 얘기네요. 근데 그거 기억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이쯤 돼서 그냥 한번 물어볼까? 그거 인테그랄로 바꾸는 거. 됐다. 그냥 하자. 자연수 n에 대해서 구간을 줄게요. 오케이? 구간은 파이 1개짜리야. 네. 오케이? 파이 하나짜리가 있고요. 이런 식의 뭐가 있어? 이상한 함수가 있어. 요런 이상한 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녀석의 넓이를 합할 건데 그 넓이의 합에 시그마를 붙이고 무한을 보내겠대요. 결국에 이런 급수를 찾기 위해선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진짜 오랜만에 급수한다. 급수를 풀고 싶어. 무슨 생각 들어야 돼? SN을 0으로 수렴. 찾아야 되겠다. 아니 부분합을 찾아야 부분 급수인지 아니면은 저기 등비급수인지 찾아볼 거 아니야. SN을 표현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요 친구가 한 칸 얼마? 파이짜리에 대한 적분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네. 맞아요? 그럼 요 친구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인 sin x 그래프가 있어요. 무슨 그래프가 있다고? sin x. 근데 그 앞에 뭘 붙이는 거야? 2분의 1을 붙여. 그럼 얘는 가면 갈수록 작아지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무난하게 스타트를 했더라도 두 번째는 절반으로 작아질 거고
더 작아질 거고 더 작아질 거고 더 작아질 거 이런 상황일걸? 물론 이제 이거 좀 오류가 있습니다. 간격은 똑같아야죠. 무슨 뉘앙스인지 알지?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쩔 수가 없네. 그냥 적분해야 되겠다. 이렇게 뭔가 상황을 해결해봐도 보이는 게 없어. S에는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 n-1파이부터 어디까지? n파이까지야. 이 친구는 얼마? 2분의 1에 n제곱 그 다음에 사인 x의 dx야. 그치? 요거 세종아 무슨 처리해야 돼? 치환 처리. 아 지금 적분 변수가 뭐예요? 아 미분. 아니 적분 변수가 뭐예요? x. x 밖으로 던지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n제곱 상수 처리하라는 얘기였어요. 저 그만하려는데. 그래도 너가 낫다. 내가 요거 잠깐 하고 딴소리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 네. 이렇게 될 거야. 야 근데 사인은 한 칸을 적분하면 얼마야? 1. 에이씨 그 진짜 왜 2예요? 이 볼록 이거 하나 말한 거야. 아니 저게 왜 2예요? 적분해봐. 너가 얼마라고? 2라고. 그럼 결국에 너는 2분의 1에 n제곱에 곱하기 얼마? 2겠죠. 그럼 이 친구는 굳이 쓰면 뭐 이제 2분의 1에 n-1제곱에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가 원하는 상황 자체가 뭐가 돼요? 요거 계산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등비급수네. 무슨 급수? 등비급수. 등비급수 합공식 뭐예요? r-1분의 a 1-r분의 a 이거지? 맞아요? 그래서 1-r분의 a 집어넣으면 답이 얼마? 2예요 하고 끝나겠죠? 맞아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8번 요것만 보고 물어볼게. 세종아 넓이가 같대. 문제 어떻게 풀 거야? 도형이 이렇게 있어. A, B 넓이가 같아요.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2 지점까지 적분한 거랑 2 지점부터 1까지 적분한 게 같다 이렇게 두고 풀면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귀찮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 돼요. 정확한 대답이었어. 안 돼요. 그러면 안 풀릴 수도 있고 귀찮아요. 어떻게 풀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b가 0이다. 그래. A 더하기 B가 0이다. 정확히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하나의 함수 빼기 다른 함수는 0이다 이렇게 가겠다는 거야? 그렇군. 0부터 1인 거 알고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sin x를 그냥 먼저 쓸게. sin 2분의 파이 x에서 빼자. 뭘 빼자? k를 빼자. 맞아요? 그러면 그 친구를 빼고 적분을 탁 해버리면 이 상황에서는 음수가 나올 거야. 그렇지? 이 상황에서는 양수 나올 거야. 최종 결론 얼마 나올 거야? 0 나올 거야. 계산해봐. 네가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럼 여기 있는 친구만 먼저 좀 살펴봅시다. 얘는 주기가 얼마예요? 4죠. 네. 맞아요? 4칸짜리가 있는데 주기가 4야. 한 칸의 길이가 1일 거야. 그럼 그거를 적분하면 얘 넓이 얼마겠어? 야 사인이 이렇게 볼록 돼 있으면 얼마라고? 2라고. 여기까지만 갔다고. 넓이 얼마겠어? 1이겠죠. 이 친구 1 보고 얘 따로 적분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친구 계산하면 또 나랑 또 다르게 풀었네? 왜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하자. 요거 적분하면 1 마이너스 kx 그게 0부터 1 그게 얼마야? 0이야 그치? 결국에 k라는 친구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띠용 0부터 1 요 친구 원래 1이야. 근데 내가 방금 이제 놓친 게 있다. 이 적분하면 앞에 저 합성함수 이거 받아줘야 된다. 그냥 생적분 합시다. 야 적분하면 코사인이야. 2분의 파이 x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원래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생기죠. 맞아요? 마이너스 받아줘야 되고 받아줘야 되니까 파이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거기다가 마이너스 kx 0부터 1 집어넣으면 코사인 2분의 파이 얼마예요? 0 사라지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에다가 빼자. 0 집어넣으면 코사인 0 얼마예요? 마이너스 8분의 2. 물어본 거 대답을 해.
이렇게 되겠죠? 그게 얼마야? 0이야. 결국 K라는 친구는 얼마야? 파이분의 2야? 이렇게 되면 끝나겠죠? 그 정도 얘기구나.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도형의 넓이 2등분한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똑같아. 이 친구를 가져다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2등분 했으니까 넓이가 같구나. 이 넓이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넓이 구해서 그게 같다 하시면 힘들어져요. 왜? 이런 넓이 구하려면 K를 기점으로 나눠줘야 되잖아. 물론 할 수 있으면 해도 돼.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펴는 건 뭐냐? 야, 여기 F에 대한 넓이를 구해. 오케이? 뭐에 대한 넓이 구하라고? F에 대한 넓이를 구해. 그 다음에 상황 따라서 1번 넓이 또는 2번 넓이 중에 더 구하기 편한 거 있죠? 그 친구를 구해서 뭐 하자? 2배 한 게 같다. 이게 훨씬 편해요, 보통. 그 편한 수는 그 루다 삼지예요.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세종아?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하고 계산 네가 해봐. 오케이? 넘어갈 거고요. 역함수 넓이 간단하게 보고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보여줄게. 이거 좀 이따 하고 그거 먼저 보여줄게. 자, 이번에 역함수 문제 한번 풀 건데 두 문제밖에 없죠. 너에 대한 역함수 g가 있고요. f1이 1인 거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네가 찾고 싶으면 a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a 얼마겠니? 2분의 1이겠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f랑 g가 있고 걔네들이 xy축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랬거든요. 우리 이제 고3이고요. 이과 친구들이 있고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5개념을 안 가지면 좋겠어.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함수가 하나 있어요. 너에 대한 역함수가 하나 싹 이렇게 있어. 오케이? 그러면 역함수, 아니 원함수랑 역함수에 대한 관계를 보고 싶으면 우리가 항상 긋던 선이 하나 있거든요. 무슨 선을 그었어요? y는 X. x, 이런 거 그었죠? y는 x 이렇게. 맞아? 그리고 맨날 무슨 넓이? 너랑 너가 같다 이렇게 했잖아. 네. 이거는 언제나 통하지 않아요. 네. 왜? 당연하죠. 왜? 그럼 물어볼게.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요. y는 x축 위에 있다.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려요? 그리고 원함수.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축 위에 있다. 교점이 안 생기면 안 생겼지. 만약에 생긴다면 y는 x축 위에 있다. 무조건 그런 거 아니에요. 너는 아니야? 너는? 아까 틀리대요.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있긴 있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교점이 다른 데도 생길 수 있어요? 다른 데도 생길 수 있죠. 다른 데 생길 수 있어요? 네. 맞아? 그쵸. 그럼 언제만 여기 통하냐? 우리가 다른 데도 생길 수 있으면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건데 항상 이런 식으로 풀잖아. 네. 왜 그런 거냐? 왜냐면 우리가 F가 있고 G가 있으면 F랑 G를 따로 구한 다음에 F는 G다라고 문제 안 풀지. 네. F랑 X랑 갖다가 두고 풀죠. 네. 이거 왜 그렇게 한 거야? 자신이 있었던 거거든? 교점이 여기에서만 생길 자신이? 그거 왜 있었는지 알아? 그거 그 역함수가 존재하면은 어.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어. 그 저기서만 생길 수 있어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역함수가 존재하면 항상 증가 또는 감소인 건 맞거든. 1대1 함수니까. 네. 연속함수 기준으로.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요게 언제나 성립하려면 그러니까 F랑 X의 교점과 F랑 G의 교점이 언제나 같은 게 나오려면 이거는 F랑 G가 전부 다 증가함수일 때만 가능해요. 오케이? F랑 G가 감소함수면 Y는 X 위가 아닌 다른 데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빡센 고등학교들 있지. 네. 빡센 고등학교들 가면 막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나오게 해갖고 이런 삼각형으로 문제를 구해서 막 풀게 하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어쨌든 우리는 고등과정에 딱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굳이 다루진 않고요. 이 친구는 지금 감소함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때 이해를 해야 돼. 오케이? 하는 김에 알려드린 거고요. 그래프 그릴 수는 있죠. 이렇게. 그럼 그거의 역함수 대충 그릴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F랑 G랑 X축, Y축이 원하는 거래. 그럼 당연히 여기는 이렇게 약간 우산처럼 생긴 넓이를 구해줘야 되겠죠. 근데 당연히 어떻게 풀까요? 절반만 구하고 2배 이렇게 가겠죠. 그럼 절반만 깔끔하게 구하면 되니까 나였으면 이렇게 하긴 할 거거든요. 내가 지금
누구? 요 빨간색 함수를 알잖아. 이 빨간색 함수를 알잖아. 맞아요?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하는 게 편해요? 나였으면 그냥 여기 적분을 한 다음에 거기서 삼각형을 빼는 구조로 가긴 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본인들이 원하면 뭐 y축 적분을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웬만하면 삼각형 빼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개념팀 1번에 있는 얘기는 결국에 뭐 해라? 9하고 몇 배? 2배 해라 이렇게 끝납니다. 다만 그래프를 꼭 그려줘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런 내용들 항상 자주 봤었던 겁니다. 너는 오케이 얘를 기억을 잘해야 돼요. 얘를 기억을 잘해야 돼. 얘는 x에 대한 함수인데 근데 그거 사실 역함수거든. 그러니까 너네 요 구조를 알고 있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다. y는 fx야 라고 부르고 이거랑 정확히 같은 표현이면서 음함수 꼴인 걸 뭐라고 쓰냐? x는 f 인버스 y야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지? 너에 대한 역함수 꼴은 y는 f 인버스 x야 라고 쓸 거고요. 그렇지? 너랑 정확히 같은 표현에 대한 게 뭐예요? x라는 친구는 f y야 이렇게 쓰는 거죠. 맞아요? 여기 지금 서로가 같은 표현이야. 근데 여기서 내가 인버스 역함수를 g로 표현했기 때문에 너를 g라고 한번 써볼게. 너를 뭐라고? g라고 한번 써볼게. 그러면 지금 상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g 함수는 사실 얘를 의미하고 있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적분하는 요 친구는 결국에는 역함수를 적분하고 있는 건데 맞아? 역함수에 대한 적분은 그려놓고 생각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원함수였어요. 무슨 함수? 원함수였어. 원함수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하기가 a 넓이였어요. 맞아요? 네가 역함수를 직접 그리면 되니?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너를 누굴 기준으로 여기를 y라고 여기를 누구로 x라고 봐주면 이런 빨간색 상황 파란색으로 쓸까? 헷갈리니까 여기를 x로 여기를 y로 봐주면 이런 파란색 상황 속에서 함수는 뭘로 바뀌는 거예요? y는 gx 이렇게 보이겠죠? 맞아요? 그럼 얘를 파란색 상황으로 안 보고 원래 상황으로 보고 싶으면 굳이 쓰자면 뭐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친구가 y에 대한 적분이고 그 y 값들이 2부터 너까지야 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없겠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냥 이렇게 넣고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 정도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그럼 y 기준으로 2부터 2 플러스 1까지 그렇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의 넓이는 무슨 각형? 직사각형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제대로 해드릴게요. 제대로 해드렸고요. 한번 볼까? 어떤 그릇에다가 물을 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지름 길이가 얼마래? 루트 ln x 플러스 1이야 이렇게 했죠. 그럼 얘를 가져다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 나는 적분을 해야 돼요. 근데 다행인 점은 본인들은 고딩이기 때문에 x, y, z축을 기준으로 모든 변수가 움직이는 적분은 안 해요. 다시 x, y, z축을 기준으로 모든 변수가 움직이는 적분을 안 해요. 대학을 가시면 어떤 적분을 해야 돼? x는 상황에 따라 이렇게 요동을 칠 거고요. y도 요동을 칠 거고 그에 맞는 z까지 딱 적분을 하면 이런 식의 막 도자기 같은 모양들도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최소한 한 평면을 정해야 돼요. 최소한 한 평면을. 그리고 그 평면에 대한 넓이식이 있고 그 넓이를 한 축에 대해서 쭉 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생각을 해봐. 네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요렇게 단면을 내고 싶니? 그래서 요런 식의 도형을 찾아오고 싶어요? 아니요. 이상한 사람이잖아 이거는. 당연히 뭘로 해야 되겠어? 원. 이렇게 딱 잘라가고 그치 원에 대한 모습을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높이에 따른 반지름을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면에 대한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결국에 ln 그 다음 x 플러스 1 거기에 파이가 곱해진 상태겠죠. 맞아요? 네. 그럼 저기가 면에 대한 넓이일 거고요.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2-1까지 적분을 하면 되겠네요. 대상은 누구를? ln x 플러스 1 그 다음에 파이 그리고 dx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오케이? 너를 적분하면 그게 대답이 될 거야. 여기 부피 보이시죠? 이렇게 맞아요? 여기 2-1까지예요. 오 그런 상태구나. 안 보여주고 이렇게 싹 하고. 그럼 세종아 이거 적분 어떻게 할래?
x ln x 마이너스 x.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한다는 개념을 다 갖고 가야 돼요. 쓸 거면 x 플러스 1, t ln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네.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구나. 너를 가져다 t로 바꾸면 t에 대한 깔끔한 정답권이 되겠구나. 오케이? 접근하시면 답은 나올 거다. 이 정도 얘기일 거고요. 넘어가서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말 파트 때 얘네 발전을 다 풀어야 되니까 공부하고 계세요. 그것까지 할 수 있어요. 뭘요? 아니 그 시간이 돼요. 아 중간 전에 나면 되지. 발전은 이제 시험 끝나고. 네. 자, 두 번째 볼게요. 이런 단면 봅시다. 네, 이 친구 곡선이 있어요. 지금 x축을 옆으로 눕혀놨죠. 맞아요? y축을 이렇게 놨지. 네. 그리고 xy축을 기준으로 높이 z축이 하나 있을 겁니다. 오케이? x, y, z 이렇게 평면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를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모두 정사각형이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너를 딱 자르면 뭘로 표현이 된다고? 정사각형으로 표현이 되는데 무슨 평면으로 자르면? 사실상 YZ로 잘랐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YZ 평면으로 자르면 정사각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그 도형이 계속 정사각형이 유지되는 상태고요. 그거를 가져다가 X축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쭉 밀면 되거든요.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에는 너가 만드는 이 면에 대한 넓이는요. 요 y 값이 얼마예요? 루트 코사인 x야. 따라서 넓이는 코사인 x가 될 거고 그 코사인 x를 x에 대한 축으로 밀 거기 때문에 변하는 변수가 x겠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2분의 파이까지 적분을 할 거고요. 대상은 코사인 x가 될 건데 변수 dx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아요? 지금은 무슨 축으로? x축으로 밀고 있어요. 그 과정을 기억을 해줘야 돼. 무슨 축으로 미는지를. 그렇게 해주면 여기 있는 981번 같은 것도 나중에 풀기 굉장히 좋아요. 도형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입체 도형으로 안 그려줬지. 맞아요? 그러면 너가 x고 너가 y면 너로부터 나오는 방향이 z거든요. 보통. 요렇게 해요. 보통. x, y, z. 무슨 말인지 알아? 얘가 x, y면 이렇게 해서 나오죠? 이게 z로 보통 나오고 있을 건데 지금 여기서 삼각형 PQR이 만들어진대. PQR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사인 x가 튀어나와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P라는 친구가 동점이죠. 어디? 원점에서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움직일 거지. 잠깐만, P가 어디 위에 있는 거야? 지나면서 X축과 수직인 직선.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위쪽으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윗변이고 누가 높인지만 구분을 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지금은 큰 의미 없으니까 만약에 본인이 너무 쉬워 모든 부피 문제가 이거 왜 푼지 모르겠어. 그럼 저런 거나 풀고 있어. 세종아. 알겠지? 너무 쉽다면 저런 거나 한번 풀어봐. 넘어가서요. 이번에도 XY축이 있고요. 요 정도 내용이 항상 수능 27번에 나와 있어요. 너는 모두 정사각형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에 집중하면 되냐면 요 길이에 집중을 해주면 돼. 무슨 길이? 요 길이에. 그렇죠? 근데 지금 y 값이라는 친구는 말이야. y 값이라는 친구는 너처럼 표현할 수 있대요. 얘를 지우고 우리 뭐에 집중할 거냐면 요렇게 있는 저 루트 함수 있죠. 맞아요? 저 좌표 평면을 위에서 이렇게 바라봤다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그럼 요 순간에 이 길이는 루트 x제곱 플러스 x분의 ln x제곱 이렇게 써져 있겠죠. 그러니까 너의 하나의 길이가 이러면 그거랑 정사각형이니까 높이가 뭐 할 거야? 똑같을 거야. 그럼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결국에 뭐가 돼야 돼? x제곱 더하기 정확히 식이 안 보이네. x분의 ln x 전체의 제곱이야. 그거를 적분해야 되죠. 적분을 할 건데 지금 변수는 x고요. x축 기준으로 이렇게 밀면 되니까 1부터 2까지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식 써서 적분할 수 있을 거고요. 나중에 이런 것들을 항상 좀 조심하고 문제 푸시면 돼요. 지금도 여기서 무슨 F? 요런 F가 싹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여기 문제 보시면은 정삼각형이라고 꾸역꾸역 주고 있거든요.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그럼 너 변 알았지?
그거에 대해서 여기 60도짜리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인 거잖아. 실제로는 얘가 함수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60도를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하나의 면이 생겼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그런 상황이긴 할 건데 조금 어려울 거고요. 얘의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데? 정삼각형 넓이 공식 알아 몰라? 알아요. 알아요. 그렇게 그냥 구하시면 되겠죠. 너에 대한 높이만 하나 체크를 해주면 될 거야. 높이가 이렇게 따로 있다는 사실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상하네. 오케이? 자, 넘어가서 요거 조금 중요해요. 얘가 좀 어려워. 반지름 A예요. 높이 2A야. 밑면을 중심으로 지나는 평면으로 자르겠다. 자르는 것까지 나한테 설정을 해줬네요.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삼각형? 60도인 직각삼각형이 될 거야. 자, 반지름 너가 얼마라고요? A예요. 높이가 얼마야? 2A야. 그리고 어떤 친구로 자르겠대? 60도인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자르겠대. 오케이? 그리고 작은 쪽을 T라고 하겠대요. 내가 이렇게 잘린 T의 부피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고민을 해봐. 여기선 축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축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줘야 돼? 나는 저게 단 한 번도 도형이 안 바뀌면 좋겠어. 빨간색으로 그리고 해볼게. 하나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그치? 그 이렇게 떨어졌겠지? 이 부분은 이렇게 이어주면 내가 구하고 싶은 부피인데 이 친구를 만약에 본인이 자 이제 이름을 좀 붙여줄게. 요런 축을 가져다가 X축이라고 한번 불러보자. 무슨 축? X축.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요런 축을 가지고 Y축이라고 한번 불러볼게. 오케이? 이렇게 생긴 축을 가져다가 Z축이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오케이? 너는 쟤를 무슨 평면으로 자를 거야? XY 평면으로 자를 거야? YZ 평면으로 자를 거야? XZ 평면으로 자를 거야? X 아니 그 YZ. 이 친구 YZ가 맞아요. 얘를 YZ로 잘라야지만 중간에 나오는 도형이 무슨 각형? 60도짜리인 직각삼각형으로 고정이 되겠죠. 맞아요? 중간에 나왔던 걸 표현을 하고 싶으면 이런 지점을 하나 그냥 잡아버려. 오케이? 잠깐만. 미안해요. 내가 그림 실력에 자신이 없어. 이렇게 잘리겠죠? 이렇게. 맞아요? 요 면이 이렇게 딱 타고 가서. 그래서 이 친구를 가져다가 쭉 밀면 저런 식으로 잘리겠구나. 이해하시죠? 그러면 너에 대해서 내가 뭘 세워야 돼?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세워야 돼요. 이 친구는 60도짜리인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전체 길이가 일단 A였죠? 맞아요?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나도 몰라요. 요 길이를 몰라요. 얘 몰라요. 얘 몰라요. 관계만 알아요. 그럼 너 여기서 변수 누구로 세울래? A. A는 정해진 숫자니까 안 할래. 그러니까 X로 세우는 건 맞는데 너 저기서 어떤 변을 변수로 잡을 거냐고. 밑변. 밑변? 밑변? 잠깐만 조금만 더 잘 그려보자. 나의 그림 실력의 한계에 도전해 봅시다. 요렇게가 맞아요. 오케이? 이 선과 평행하게 싹 그리면서 깔끔하게 그려졌죠?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요 지점을 가져다가 만약에 X라고 한번 잡아볼게. 오케이? 그럼 X라는 친구는 어떻게 움직여요? 저 둘레 따라가지고. 둘레 따라가지고 정확히 둘레 길이는 아니고 둘레 여기가 X 0이었다 치면 0에서부터 출발해서 원을 따라서 올라가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 내가 X에 대한 이동 내용을 갖고 이때 나오는 요 값 있지. 맞아요? 네. 요 값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 정확히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정확하게 X축이라고 치면
맞아? 여기 정확히 y축이라고 치면 x가 0일 때죠. 이 순간은 이 순간 x가 얼마일 때? a일 때겠지. 그쵸? 어떤지 모르는 요 지점을 내가 x일 때라고 친다면 x일 때 나온 이만큼의 y값의 높이를 표현해줘야 되겠지. 그럼 원의 방정식을 성립을 시켜줘야 되고요. 원방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야? 반지름 a제곱이야. 요런 상태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x로 잡아버리면 y제곱이란 친구는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죠. 그럼 가능한 y라는 친구는 내가 오른쪽 위에 것만 볼 거니까 양수 파트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으로 보는 게 맞겠지? 그럼 여기 있는 요 밑변 검정색 x의 길이가 뭐가 돼야 돼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너에 대해서 나는 어차피 넓이만 있으면 되니까 2대 1대 루트 3인 걸 알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높이에 해당하는 친구는 뭐가 되면 돼요? 루트 3을 붙이고 거기에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상태겠죠? 그럼 내가 지금 직각삼각형의 높이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럼 두 개를 곱하고 절반을 하면 내가 원하는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넓이라는 친구는 2분의 1에 사실 루트 3이 있으니까 루트 3도 붙여버리고 결국엔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으로 쓸 수 있겠네요. 그치? 그리고 나서 너를 적분을 하고 싶어요. 뭐라고? 적분하고 싶다고. 적분할 건데 내가 지금 넓이를 표현했고 밀 대상은 x축 방향으로 밀 거지. 그러니까 어디부터? 마이너스 a부터 시작해서 쭉 밀어지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너를 적분할 거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dx로 적분할 거야. 쓰시면 될 거고요. a 값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너를 적분하고 계산했을 때 뭘로 표현되면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면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되고 끝나거든요. 방금 했을 때 제일 어려울 만했던 지점이 뭐냐면 본인들이 밑변을 설정하고 싶다는 대답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 밑변을 그냥 모르니까 x 혹은 모르니까 k 이렇게 두시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얘를 하나의 함수로 먼저 보셔야 돼요. 본인들이 편하게 보려면 xy 평면을 설정을 하고 기준이 될 만한 축을 세우세요. 그 기준이 되는 축은 어떻게 세워야 돼? 내가 도형이 모양이 변하지 않도록 하자 했잖아. 그거가 유지되도록 하는 그 축을 먼저 설정을 해놓고 걔로부터 y값이 도대체 어떤 친구인지를 표현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거는 처음에 보면 생각보다는 조금 헷갈려. 그러니까 안 될 거 아닌데 싶으면서도 좀 안 돼요. 이런 거 어때? 지금 그냥 확인 유제 문제인데 이 새끼 누워있잖아. 그치만 일단 자를 대상은 대충 정해졌어요. 그치? 그래서 내가 너를 자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상한 데 잡는 게 차라리 편해. 깔끔한 데 말고 요런 점을 딱 잡아서 잘라보고 싶었어. 오케이? 그러면은 너를 가져다가 원래 요런 선이 하나 있었겠죠. 이게 이제 비탈면이었겠지. 이 시기 봐라. 이 정도로 하고 평행이동을 좀 시킬게. 이렇게 있었어. 그럼 비탈면이겠죠. 저기 비탈면의 가운데겠지. 저 친구랑 평행하도록 갈 거니까 약간 요런 식으로 하나를 잡았다고 치고요. 오케이? 저기서 선분이 싹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선이 또 어떻게 요렇게 하나 들어가겠죠. 맞아요? 본인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그린 나의 그림에선 이게 90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누가 90도야? 얘가 90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구조상. 오케이? 뭐 그런 상태구나.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빗변을 뭘로 잡고 싶어? 여기 있는 밑변을 뭘로 잡고 싶어? 문자로 잡고 싶어.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밑변을 문자로 잡으려면 나는 지금 이 방향으로 밀 거란 말이야. 그렇지? 이 방향으로 밀 때 원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너의 길이가 표현이 돼야 되겠죠. 이 시점을 내가 모르니까 이때 나오는 시점을 x라는 시점으로 잡으면 너라는 함수는 어떻게 나와야 돼? 루트 9-x 제곱으로 확정이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함수 잡고 높이 잡고 계산하시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요게 참 쉽지 않은 문제더라. 이런 거 발전 문제 보이죠? 참 좋아, 그치? 이거는 살짝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자를까? 이렇게 자를까? 뭐 이런 고민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너가 이렇게 자르면 결국에 밀어야 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높이까지 밀어야 되죠. 맞아요? 근데 여기 길이가 6이고 여기가 30도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3cm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0부터 3까지 적분한다는 느낌을 가지면 될 거고 그에 따른 원의 반지름만 표현해 줄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럼 네가 여기서 원의 반지름을 표현하고 싶으면 요렇게 하나 딱 잡았었다 치자. 실제로 요렇게 둘러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겠지. 그럼 저 반지름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 시점에 있는 높이를 뭐 h라고 쳐본다면 뭐라고 친다면? h라고 친다면 h를 따라가는 이 높이를 따라가는 이 길이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h는 실제로 이만큼의 길이겠죠. 얘가 h겠지. 그거를 따라가는 이 높이를 결정하려면 얘를 이렇게 세로 그려야 되죠. 그리고 네가 웬만하면 피타고라스를 쓰든 아니면 뭔가 원의 방정 안 될걸 잘. 무슨 말인지 알아? 잘 안 될걸?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은 약간 이 정도의 의미를 갖고 갈 것 같아. 얘를 네가 이렇게 자른다 치자. 만약에 이렇게 자를 거면 요 모양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따지고 보면 무슨 원? 반원의 모양을 계속 갖고 가고 있을걸? 정확히는 원이 이렇게 있으면 요런 파트, 요 파트의 넓이를 좀 찾아가는 내용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요거를 찾으려면 지금 중심으로부터 9였기 때문에 반지름이 6cm였어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각도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요 친구 이렇게 생기면 요 각도 대충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요 길이 전체도 하나 찾을 수 있죠? 일단 요 길이 전체도 찾을 수 있고 너라는 x축이 있었다고 치면 그 순간에 이 시점을 모르니까 x라고 설정을 해볼게. 오케이?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요 넓이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x라는 시점이 싹 들어오면 그 순간에 이 넓이는 결국에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을 빼시면 되겠죠. 근데 본인이 여기에 대한 중심각을 알고 있잖아요. 반지름도 알고 있잖아. 그러려면 넓이가 표현이 되지 않나? 뭐 이런 고민들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뭐가 정답이라고는 지금 하긴 좀 힘들 것 같은데 문제를 풀 때 여기서부터 어려운 이유가 어디서 온다고요? 본인이 변수를 설정할 건데 모르는 길이를 미지수로 잡으면 안 돼. 이 순간의 위치를 x라고 치면 그때 이 길이는 이런 함수식일 거야로 넘어가야 돼. 오케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적분을 이용한 입체도형의 부피인데 구의 부피 지금 여기서 언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나 다음에 하자. 그냥 그렇다 하고 넘어갈게요. 이 원뿔이나 원통 못할 이유가 없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라스트로 속도와 거리 할 건데요. 속도와 거리 하기 전에 머릿속에 이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미적분에서 다루고 있는 속도와 거리는 가항함수처럼 1차원적인 그런 게 아니었죠. 몇 차원 다뤄요 우리? 3차원 3차원은 못 다뤄. 2차원 너는 바보야. 넌 2차원밖에 못 다뤄요. 오케이? 2차원을 다룰 거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돼. 원래 이런 수직선을 기준으로 점에 대한 이동을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냥 적분해버리면 그거는 위치가 돼버렸잖아. 다시 x라는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됐고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됐어요. 그렇지? 너를 가져다가 적분하면 속도가 됐고요. 너를 적분하면 위치가 됐죠. 맞아요? 근데 속도의 절대값을 가져다 적분을 해버리면 그거는 뭐가 됐어요? 거리가 됐거든요. 왜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었어. t축입니다. 그때 나오는 게 v였어요. 이 넓이가 3이야? 4야? 무슨 의미였어? 앞으로 얼마 갔다가? 3 갔다가 뒤로 얼마 갔다? 4 갔다. 결국에 절대값을 적분하면 7만큼 이동했어요. 이렇게 갔죠. 맞아요? 근데 이건 수직선 기준이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절대값이면 4니까 계산하면 7 이동해서 이렇게 간 거잖아. 맞아? 좌표평면이죠. 그치? 그럼 좌표평면에서는 개념 자체는 일단 똑같은데 얘는 직선이니까 좀 무시하고 넘어갈게. 평면으로 넘어갔다 쳐보자. 뭘로? 평면으로 넘어갔다 쳐보자. 그러면 너네들에 대한 거리는 속도를 절대값 시킨 거에 대한 적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넓이 적분이 아니라고. 얘가 말하는 적분은요, 결국엔 x에 대한 이동과 y에 대한 이동을 동시에 봐야 되지. 맞아?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봐요? 피타고라스로 봤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같은 얘기야. 작은 움직임도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 4개 변수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었죠. 위치를 표현하는 거 다 잘 들어봐. 약간 뭔가 뇌가 나간 것 같네, 근데. 위치를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친구 x라고 안 쓰고 위치라고 쓴다면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은 좌표였어요. 무슨 표? 좌표. 그거는 x, y야 이렇게 같다고. 맞아? 그럼 속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x를 미분해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해 이렇게 갔잖아. 다시 y를 미분해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해. 나는 이거 좌표처럼 썼지? 이거 좌표니? 좌표 아니야. 정확히 따지면 벡터의 성분이에요. 벡터의 성분의 의미 자체는 지금은 그렇게까지 뭐 볼 필요는 없지만 너를 또 미분하면은 가속도 이렇게 됐던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이제 뭐 스칼라형은 아니잖아. 벡터의 개념이잖아. 너를 생적분하면 다시 위치가 나와버릴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너에 대한 거리를 표현하고 싶으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처럼 뭘로? 이렇게 계산을 일단 해봐. 그럼 이 친구는 이거 벡터야 스칼라야? 스칼라야. 왜? 길이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길이니까 이 친구 스칼라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너를 적분한 게 내가 찾고 있던 거야? 거리야 이렇게 가요. 요게 수투의 이해도가 조금 딸리는 상태에서 들어오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다시 너는 결국에 만약에 본인이 외우겠다 하면 지금 저기서 위치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야 돼? x랑 y는 t에 대한 4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걔네를 미분하면 속도였는데 그 속도들을 그냥 적분하는 게 아니라 뭘로? 피타고라스로 써놓고 적분을 하면 그게 바로 거리다. 표현을 다르게 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거야. 이 정도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너네한테 원하는 게 계산이 조금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요 개념이 통하려면 곡선을 곧 직선으로 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분하겠다는 건 아주 잘게 쪼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곡선들이 사실상 직선처럼 다뤄집니다. 그렇지? 그래서 저런 계산을 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 상황이었다면 예를 들어 이런 2번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웃긴 포인트가 이런 거야. 0부터 1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원래 수투를 다룰 때는 어떻게 해도 되냐면 이미 적분된 거 있는데 굳이 하고 싶지 않잖아. 수투를 한번 먼저 쓰고 와볼까? 수투 때 기준으로는 예를 들어서 x라는 친구가 뭐가 있을까? 3t였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다 칩시다. 아니야 3t-2였어 이렇게 표현돼 있었다 칩시다. 그리고 x가 t가 얼마부터? t가 0초부터 t가 얼마까지? 4초까지 뭐 이렇게 있었다 치면 이거 그냥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알아요? 요 직선을 한번 그냥 이렇게 그려. t x 이렇게 올라가 계속 증가하네. 0일 때 나온 함수값 4일 때 나온 함수값 요 차이만큼 뭐 했어? 이동했어 이렇게 볼 수 있었죠. 맞아요? 만약에 내가 얘를 몇 차 함수로? 2차 함수로 썼어 이렇게. 그럼 얘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겼지? 맞아? 그러면 0일 때 나온 거 4일 때 나온 요 함수값들의 차이 이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좀 다른 2차 함수로 해갖고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0일 때 나온 거 있고 이때까지 감소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죠. 그럼 이만큼의 거리랑 이만큼의 거리를 더해서 끝낼 수 있었지. 그러니까 네가 얘를 수투를 풀 때는 사실 무슨 방식을 쓰든 상관이 없었거든요. 물론 이 친구를 미분을 한번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절대값에 대해서 적분을 하셨어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적분된 거 있을 때 다시 미분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얘를 가져다 할 때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x'이란 친구는 결국에 코사인 t구나. 다시 y'이란 친구는 마이너스 사인 t구나 라고 일단 써놓고 오케이? 너에 대한 거리는 루트 사제 코제에 되니까 1이 되겠죠. 맞아요?
루트 사제코제 1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거고 0부터 1까지 t에 대한 적분을 해야지. 이렇게 가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너 계산하면 이 대학 움직인 거는 실제로 1입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요. 그럼 곡선의 길이라는 걸 찾아오라고 할 때가 있는데요. 길이는 사실 거리랑 다를 게 없는 말이죠. 맞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나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똑같이 들어가.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 중요한 건 표현 방법이 다를 때거든. 무슨 방법? 표현 방법. 두 번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렵다는 게 아닙니다.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매개 변수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사실 그냥 진짜 점의 이동이랑 눈에 띄잖아. 시간에 따른 x랑 y의 변화가 띄잖아. 근데 그냥 갑자기 y는 fx라고 표현을 해버리고 변수를 x에 대해서로 표현을 해주면 굉장히 헷갈려져요. 어떻게 헷갈린다고? 굉장히 헷갈려져.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밑에 거 그냥 풀이를 한번 따라가 볼게. 이렇게 돼 있으면 너 이거 미분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 피타고라스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 적분할 수 있지. 끝났죠 그러면. 근데 요 친구를 가져다가 이런 이상한 함수를 주고 길이를 구해라. 이 곡선에 1부터 4까지 생기는 곡선의 길이를 구해라 하면 약간 감이 안 와요. 응?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얘를 가져다 어떻게 풀 거냐면 이런 식으로 풀겠대.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이 상황 보이죠? fx라는 함수를 혼자 두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어요. 그래서 너를 x, fx로 보자 이거야. 다시 우리가 원래 뭐 하고 있었냐면 매개 변수로 표현하고 있던 상황은 x좌표랑 y좌표가 나눠져 있죠. 맞아요? x좌표를 x, y좌표를 y라고 쓸 건데 그 x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sin t야처럼 t에 대한 함수였지. 맞아요? y가 뭐냐면 코사인 t야 같은 t에 대한 함수였지. 근데 내가 상황상 y는 fx로 그냥 갖고 있어 버리면 눈에 안 보이잖아. 얘를 매개 변수처럼 해석을 하려면 x가 x일 때 y는 fx더라. 요렇게 일단 써놓자 이 얘기입니다. 뭐가? x가 x일 때 y는 fx더라. 이렇게 일단 써놓자 이 얘기야. 그러면 함수로서 해석을 하면 너를 기준으로 미분을 할 거잖아. 맞아요? 근데 잘 봐봐. 얘네들 매개 변수로 쓰던 이유가 뭐냐면 x라는 변수를 t로 표현할 거고 y라는 변수를 t로 표현할 거야. x를 미분한다는 건 여기선 t를 미분한 거야. 이렇게 갔지. y를 미분한다는 건 여기선 t를 미분할 거야. 이렇게 갔잖아. 근데 얘는 공통인 변수가 누구예요? x죠. 맞아요? 너를 미분하겠다라는 말은 그냥 x에 대한 미분을 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야. 그럼 너가 얼마야? 1이 된다고요. 너를 미분하겠다는 얘기는 너가 얼마야? f 프라임 x 이렇게 간다고 봐도 괜찮겠다고. 그러면 나와 있는 대상이 몇 콤마 몇이야? 1과 f 프라임 x죠. 너 이 친구 미분한 거를 피타고라스를 써서 봤잖아. 그럼 미분한 거를 피타고라스를 쓰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조심해야 돼? 속도가 속도에서는 오히려 매개 변수로 표현되는 게 훨씬 쉽게 느껴져요. 얘는 매개 변수가 없어서 잘 눈에 안 들어와. 근데 매개 변수가 없는 하나의 함수를 뭐처럼? 좌표처럼 해석을 해서 그 친구에 대한 공통된 미분을 수행해 주시는 게 맞겠죠. 이해하시죠 지금? 저게 음함수면 어떡해요? 뭐가요? fx가 음함수면 f 프라임이 정의가 안 되지 않아요? 그럼 물질 갖고 옮겨는 아니야. 이게 음함수로 안 나오죠. 일단 음함수로 안 나오고 얘는 x에 대한 함수라서 y가 없다는 얘기로 지금 생각을 하면 돼. 아하! 지금 그런 상황이구나. 그러면 1번부터 몇 번까지 해야 되지 이거? 3번까지 하면 되네. 그 다음에 사이클로이드 현수선 이상한 거 좀 하면 끝인가? 끝났네요. 그러면 몇 문제 안 남았다. 오늘 끝낼 수 있겠는데? 몇 문제 남았어요? 일단 세 문제 플러스 개념 조금.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실제적인 미분을 해드리긴 조금 벅찰 것 같고요. 그럼 자, xy 나와 있죠. 맞아요? 뭐 하라고? 미분하라고. 미분하면 뭐 돼요?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너는 뭐 돼요? 마이너스 사인 t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t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너를 가져다 갖다 제곱을 해주래요. 그러면 좀 싫긴 한데 뭐 이상한 거 나오겠죠. 이거는 지금 부호가 반대니까 당연히 사제코제 나오고 마이너스 2사코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는 뭐가 나와요? 사제코제 나오고 플러스 2사코 나오겠지. 그럼 마이너스 2사인 코사인과 플러스 2코사인 이렇게 다 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사제코제가 하나 나오고 사제코제 하나 나오니까 얼마 돼요? 2가 돼요. 결론은 너를 적분해 이렇게 되고 문제 끝나겠죠. 개념상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작년에 조금 어려워했던 친구 있어. 걱정이 되네. 자, 이번에도 매개 변수로 나타났어요. 그냥 길이를 찾아라 라고 했어. 그럼 그냥 어떻게 하시면 돼요? x 프라임 뭐예요? 1 마이너스 t분의 1 이렇게 되죠? 맞아요? t에 대해 미분한 거야. y 프라임 뭐예요? t분의 2 이렇게 되겠죠? 2 앞으로 던지고 미분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까지 써놓고 여기까지 깔끔하게 써놓고 저 친구를 뭐 하는데 제곱합을 해주면 되죠. 그게 좀 그냥 귀찮아요. 지금 뭐 니네는 해야지. 아 그렇군. 왜? 아니에요. 갑자기 미워졌어요 제가? 아니요. 너는 해야지. 얘 제곱합하면 이거구나. 그럼 여기서 다시 완전 제곱식 두고 그냥 식정리해서 적분하면 문제 끝나겠죠? 오케이? 적분 연습을 잘해야 돼. 지금 모든 개념은 쉬워요. 적분은 어렵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곡선의 길이 이런 친구들이 문제라고 얘기했죠. 얘는 아까 예시에서 봤으니까 이런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 야, 요 함수를 갖다 네가 뭐 하고 싶어? 미분하고 싶어.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면 어떻게 쓰라고? x, 2분의 1에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라는 뭐가 있어? 좌표가 있어. 너를 가져다 미분하면 1이고 너를 가져다 미분하면 뭐야? 2분의 1에 이렇게만 바뀌겠죠? 맞아요? 너를 갖고 제곱합을 시켜봅시다. 이렇게 될 거예요. 너를 갖고 제곱합을 시키면 뭐 이상한 거 나오겠대. 오케이? 이상한 거 나오고 계산하시면 어느 정도 적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뒤에 현수선이라고 한다 이거 있죠? 지금 우리 개념 몇 번 봤냐면 3번 봤잖아. 끝! 이거든요. 그 뒤에 보시면 요런 페이지가 하나 나와요. 여기서부터 종류 여러 개를 한번 배우는데 그냥 경험하자 정도의 느낌이 큽니다. 오케이? 저런 친구는 꽤 자주 보여요. 요 현수선은. 현수선이 뭐예요? 좀 이따 알려줄게. 여기까지 오케이? 네. 뭐 하라고요? 좌표로 해석해서 미분을 해라. 오케이? 자, 사이클로이드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원이 있는데 걔가 지나갈 때 P가 이동하는 그 경로를 표현하는 거. 사이클로이드를 표현하는 매개 변수식을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시험 대비 바로 직전에는. 그렇지만 이제 웬만해서 시험 때 줄 가능성도 있고 안 되면 네가 그려져 있는 도형을 보고 좌표를 표현해서 가야겠지. 근데 요게 생각보다 안 외우고 들어가면 좀 힘들어서 그냥 추천하는 건 어차피 시험 직전에 식 몇 개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요 정도는 좀 외우고 가도 괜찮다. 의 느낌이 있습니다. 오케이? 너를 갖고 뭐 적분을 해라, 길이를 찾아라,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길이를 찾아라. 이게 뭐가 어려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그냥 너를 갖다 계산을 생으로 때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할 수 있을 거고요. 외울 만한 포인트 하나 있어요.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길이는 8r이야. 사이클로이드가 한 바퀴를 돌면 이게 한 바퀴를 돌면 이 길이가 얼마야? 8r이야. r이 뭔데? 한지름. 야, 이 원의 둘레가 얼마예요? 2πr이죠. 맞아요? 얘는 근데 8이야. 맞아? 몇 배 정도 큰 느낌이 있어요? 4배 정도 큰 느낌이 있어요. 그냥 그런 관계가 있구나 정도는 뭐 그냥 알았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유튜브 보고 막 이 야구 선수는 무엇을 발랐습니다. 파이타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잖아. 뭐 그런 느낌 좀 있어요. 자, 별로 재미없는 문제들이니까 니네들이 풀고요.
현수선이 뭐냐? 앞전 같은 고정물로 해서 양쪽 끝에 걸려있는 거야. 관련된 단어 뭐 있을까요? 양쪽에 고정을 해서 물체를 달아놨어.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선을 현수선이라고 부른대. 현수막 알아요? 현수막? 네. 무슨 뜻이야? 걸어놓는 막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현수선은 걸었을 때 생기는 곡선의 내용을 현수선 이렇게 부른대. 현수교도 그 현수예요.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 관련이 있을 수도,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느낌이랑 비슷할 수도. 아니 그건 그 십자가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현수선이라는 건 그런 거구나. 그럼 현수선은 포물선과 조금 달라요. 포물선과 조금 달라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 정도야. 이 정도를 알면 그냥 어디서 도움이 되냐면, 혹시 이런 거 알죠? 3제곱 어떻게 표현해요? 3의 3제곱 어떻게 말해? 나는 3의 3제곱이라 말해. 근데 가끔 3의 3승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맞아요? 교수님들이 자주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교수님들이 이거 현수선이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요 방정식을 얘기하고 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난 그것도 있어. 2의 자승 무슨 뜻이야? 자승이요? 자승. 2의 2는 2의 2? 아니야. 그냥 2의 제곱을 2의 자승이라고 부르더라고. 자기 자신을 다시 곱했다? 아. 2의 제곱이 자승으로 불러. 무슨 말인지 알지? 너 혹시 2의 2승이 2의 숫자 2승이었어? 아니요. 2의 2승. 너 자기 자신 이렇게 올린 거지? 네네. 그래서 막 그런 말들을 쓸 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식 전달에 오류가 없다 정도가 있습니다. 현수선의 특징, 요런 친구는요 미분을 하면 뭐가 돼요? 2분의 1에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겠죠?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런 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웃어? 저 모의고사 할 때 봤는데. 이거 영어 모의고사에서 맨날 우려먹는 거. 아 그래? 아니 어이가 없어갖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게. 이거 뭐야? 표창. 표창도 다르네. 이거 뭐야? 아르키메데스 나선. 아르키메데스 나선은 알만할지도. 오케이? 네. 끝났네요.